그러니까 수식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것 때문에 그렇죠. 컬 오브 전기장의 세기가 0벡터라고 한다면 요것 대신에 그레디언 V를 써도 되지만 마이너스 그레디언을 써서 그러면 마이너스까지만 해. 마이너스 컬 오브 그레디언 V는 이것도 역시 0벡터이므로 우리는 이것을 전기장의 세기라고 쓰는데 주저함이 없이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지금 점전화에 대해서도 연속전화 분포에 대해서도 쌍극자에 대해서도 잘 들어맞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걸 가우스의 법칙에다 접목을 시켜보면 가우스의 법칙에 의하면 다이버전스 오브 D는 로 V니까 여기에 다이버전스 오브 D일 때 D, 전속 밀도라는 것은 입실론 제로, 자유공간에 대해서 생각합시다. 자유공간 또는 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방향성이 없다고 했을 때, 방향성 없을 때 그러면 입실론 제로 2든지 입실론 2든지 이런 관계인데 요게 입실론 제로에 마이너스 그레디언 V니까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 그레디언 V를 갖다 대입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이버전스 오브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 그레디언 V가 있을 때 이게 로 V인데 이때 방향성을 왜 배제시켰냐 하면 결국은 요것이 이렇게도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도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요거 영향을 안 미친다라는 것을 전제한 거예요. 방향성을 배제시킨 것이. 공간 변화율 있잖아요. 공간 변화율에 대해서 공간의 변화율에 요게 변한다 그러면 골치 아프죠. 그런 매질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매질들을 제외하고 그러면 요건 영향을 안 받으니까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는 바깥으로 나와서 요렇게 된 것이 결국 뭐냐 그러면 요게 이쪽으로 또 넘어갈 수 있고 요것이 결국은 뭐가 되냐면 라플라시안 V는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분의 로 V라는 식이 된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뿌아송 방정식 이렇게 말해요. 뿌아송 방정식 결국은 이 로 V가 어디 존재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구마예요? 아니면 도채예요? 아니면 감자예요? 아니면 물이에요? 뭐예요? 도채. 그걸 알고 도채. 참 별꼴이야. 로 V는 도체의 표면에 존재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도체가 아닌 데는 뭐라고 얘기를 하면 된다고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라플라시안 V는 제로다 이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라플라스의 방정식이라고 그러고 이걸 뿌아송의 방정식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럼 라플라스 방정식 뿌아송 방정식이 아닌 거예요? 이것도 뿌아송 방정식이죠. 뿌아송 방정식의 부분 집합으로서 라플라스 방정식인데 도체가 아니라면 라플라스 방정식을 만족시킨다 이런 얘기.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도체가 어디 있어요? 도체가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도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이고 도체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이제 좀 발전을 해야지 그다음. 그것도 많이 했어. 네? 그것도 많이 했어. 아 그래 이 아주 많이 했잖아. 이거 뭐라고 그래? 측정기. 측정기. 그럼 측정기라면 여기 플러스 전화가 이렇게 존재하고 그죠? 마이너스 전화가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요 내부에만 전기 에너지가 저장이 된다 그거였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로 V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는 거예요? 이거 플러스라고 표시한 게 로 V예요. 로 V가 또 어디 있어요? 마이너스라고 표시한 게 로 V라고요. 그러니까 도체에만 요 뿌아송 방정식이 만족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체 말고 여기는 이만큼. 그러니까 도체가 아닌 이만큼은 여기는 뭐가 만족되겠어요? 라플라스 방정식이 만족되죠. 그럼 라플라스 방정식을 풀 거예요? 뿌아송 방정식을 풀 거예요?
대부분은 라플라스 방정식이잖아요. 라플라스 방식을 풀어서 부하성 방정식하고 경계를 이루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딱 갖다가 대입을 하면 그걸 풀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식을 하나로 압축하면 부하성 방정식이 된다. 부하성 방정식을 풀지 말라. 왜냐하면 부하성 방정식을 만족하는 도체 그 주변에는 라플라스 방정식을 만족하는 공간이 오히려 더 크고 그것에 연결한 그 연결 부위에 도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경계 조건을 만족시키면 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요걸 푸는 대신에 이렇게 간다 이런 얘기예요. 라플라스 방정식을 풀어서 거기다가 바운더리 컨디션스, 이게 바운더리 컨디션이란 말이에요. 바운더리 컨디션을 갖다가 대입을 하면 그러면 포텐셜이 풀린다. 그래서 어떻게 풀리냐 하면요, 이게 100V라고 하고 이것을 접지시켰다 그러면요 그냥 풀려요. 어떻게 풀리냐, 여기 몇 볼트요? 네? 영 같은 소리 아니고 얼마? 50V. 여기는요 75V의 그 등전이면이 있다고요. 가상의 등전. 여기는요 25V의 등전이면이 있다고. 그것을 나타내는 게 바로 요식이에요. 요식의 의미는 이제 유도를 하고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요식의 의미는 결국은 평균값으로 표현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포텐셜은. 자, 여기가 도체로 되어 있고 저기가 도체로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그 말하자면 이렇게 절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20V고 저게 70V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 가운데 있는 이슬이는 몇 볼트를 지금 느끼고 있을까요? 20V, 70V 그러면요. 평균이 얼마냐고요? 45V. 그게 요식이에요. 요식의 의미가 그렇다. 그건 1차원적인 거죠. 2차원적으로 얘기하면요, 이런 얘기예요. 여기 100V고요. 저기가 200V예요. 그러면 이슬이는 몇 볼트를 느낄까요? 네? 여기 100V, 제 200V, 여기 20V, 여기 70V. 그럼 이슬이는 가운데 정가운데 지금 앉아 있잖아. 하필이면 왜 거기 앉아가지고? 그럼 몇 볼트를 느끼냐고요? 평균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300에다가 70이니까 370을 4로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4로 나누면 얼마나? 370이니까 92.5V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예요, 그거. 3차원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여기 또 뭐라고 해야 여러분이 또 될까? 하여튼간 여기 10V고 여기 40V. 아이 그러면 계산하기가 힘들겠구나. 6으로 나눠야 될 테니까 300 아까 70까지가 그러면 6으로 나누려고 그러면 6으로 나누면 360이 제일 적당했는데 그죠? 그럼 요거 0V, 요거 마이너스 10V. 그럼 이슬이가 몇 볼트를 느끼냐고요? 60V를 느끼는 거예요. 그게 이 식이에요. 자, 가봅시다. 어쨌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균일한 유전율이라는 건 방향성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방향성이 없을 때는 입실론 제로가 바깥으로 나와서, 그래서 결국은 그레디언이 있고 그것에 다이버전스가 있으니까 그레디언의 다이버전스를 잘 보세요. 지금 그레디언이라는 것은 스칼라 값을 x방향 변화율, y방향 변화율, z방향 변화율을 구해서 성분을 취한 거잖아요. 그럼 발산이라는 건 또 뭐냐면 각각의 성분에 대한 변화율이니까 요것의 x방향 변화율이니까 요거 두 번 미분한 거죠. 요게 y 성분이에요. y 성분을 y방향 변화율 구했으니까 2차 미방이죠. 2차 미분이죠. 이것도 2차 미방이에요. 그래서 2차 미방이 이렇게 더해줘서 값 하나로 구해진단 말이에요. 됐죠? 이거는 그냥 눈으로 이렇게 훑어봐도 돼요. 그레디언이 이거고 다이버전스가 이거라면
그레디언 구해서 다이버전스 구했다라는 것은 X성분, Y성분, Z성분을 각각의 X방향 변화를, Y방향 변화를, Z방향 변화를 구하는 것이니만큼 결국 이렇게 결과되겠다. 예요. 이건 직각좌표계고 또 하여튼간 라플라시안이라고 해서 결국은 직각좌표계로 얘기하면 이것이고 포화승 방정식이고 라플라스 방정식인데 왜 라플라스 방정식 얘기한다고요? 대부분은 결국은 도체가 아니니까 경기 조건을 거기다가 가미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라플라스 방정식을 풀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됐고 원주좌표계도 한번 그냥 눈을 쑥 확인합니다. 그레디언 V 원주좌표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된 이유는 요거 확인됐고 요거 확인됐고 요건 아무 문제 없죠. 요것만 확인하면 되죠. 왜 로가 붙어요? dp 자체가 길이가 아니니까. 그래서 로 dp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성분이 있을 때 다이버전스는 조금 괴상하다기보다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A로 성분에다 로를 곱해줘서 그걸 로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로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연산이에요. 그건 뭐 수학적인 개념이니까 어쨌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렇게 조금 복잡해졌어요. 그러나 어쨌든 원주좌표계로 라플라시안, 구면좌표계로 역시 라플라시안 조금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라플라시안에 대해서는 책마다 다 제공을 하니까 그러나 직각좌표계만큼은 여러분이 변명할 여지 없이 그냥 그레디언도 알아야 되고 다이버전스도 알아야 되고 라플라시안도 알아야 되는데 그건 심플하게 그렇게 알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봅시다.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봅니다. X만의 함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쪽은 생각할 필요 없이 이쪽만 생각한다. 한 방향만 생각한다. 그러면 세 개 중에 그러니까 세 개라는 것은 사실은 2차 방향 변화율을 합해서 하나의 값을 구한다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직각좌표계로 얘기하면 라플라시안 V라는 것은 d 스퀘어 V dx 스퀘어 플러스 d 스퀘어 V dy 스퀘어 플러스 d 스퀘어 V의 dz 스퀘어인데 자, 이 단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단위가 뭐였죠? 볼트. 요 단위는 뭐예요? 미터 제곱분의 1. 두 번 미분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볼트파 미터 제곱이에요. 볼트파 미터 제곱인데 요렇게 구한 변화, 2차 변화에 더해서 값 하나 구하는 거예요. 스칼라 값이니까. 그런데 이 경우라고 한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V가 x, y, z의 함수라면 일반적으로 이렇잖아요. 일반적으로 이렇다 그런 얘기고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v가 vx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면 then 해서 d 스퀘어 v dx 스퀘어 이것만 쓰면 되죠. 왜냐하면 y방향 변화는 없고 z방향 변화는 없고 그러면 저렇게 편미분 쓸 필요도 없고 상미분을 이렇게 쓰면 된다. 요거란 말이에요. x방향으로의 변화에만 있다. 왜 x방향 변화에만 했죠? 아까 우리가 그렸던 거 이게 뭐라 그랬죠? 이거 뭐 그린 거예요? 축전기, 캐패시터. 이거 같은 경우라고 하면 이 방향으로만 변화를 있잖아요. 이걸 x방향으로 잡는다 그러면 x만의 함수잖아요. 그래서 100V, 75V, 50V, 25V, 0V 이랬잖아요. X의 함수였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것을 라플라스 그러니까 결국 이거 푸는 거야. 이거 풀었을 때 여기 요 도체 말고 요 부분에서는 라플라시안 V는 제로라고 했잖아요. 그럼 결국 d 스퀘어 V dx 스퀘어는 제로 이걸 풀면 되잖아요. 그럼 이거 한 번 미분하면 얼마예요? dv over dx는 한 번 미분했으니까 상수 a 이럴 거 아니에요. 한 번 미분해서 0이 됐다는 건 상수가 있었다는 얘기니까 한 번 더 미분해. 그러면 v라는 것을 얻는데 그게 ax 플러스 b 이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75, 50, 25 그것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75, 50, 20을 지금 말하진 않죠. 이게 말하는 건 뭐예요?
그냥 선형이다만 말하죠. 여기다가 뭘 대입할까요? 경계 조건을 대입하는 거예요. VD일 때는 이게 VX가 D일 때는 100V이고 VX가 0일 때는 0V라고 한다면 경계 조건이잖아요. 그걸 여기다 갖다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VD 갖다 대입하고 V0 갖다 대입하고 일반적으로 요거를 이제 우리는 V0 이렇게 말을 해요. 포텐셜 디퍼런스라고 해서 V0라고 한다면 이거 한번 뭐 풀어봅시다. 지금 결국 이렇게 된 겁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라플라스 방정식 이것을 풀면 어떤 경우냐면 V가 Vx인 경우지요. 지금 같은 경우라면 이것을 풀면 V 이퀄 AX 플러스 B를 얻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얻었을 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런 얘기죠. 선형이라는 것만 얘기해 주지 이게 몇 볼트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 V 이퀄 AX 플러스 B를 만족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나 될까요? 다함이 없겠죠. 무수히 많겠죠. 그죠? 선형은 다 여기 해당되는 거니까. 근데 A와 B를 값 하나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은 경계 조건 몇 개가 필요합니까? 2개가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죠? 미지수 2개니까. 미지수 2개면 값 2개만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식 2개만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투 바운더리 컨디션 어디요? 여기 얼마고 여기 얼마고 이것만 하면 그래서 그걸 갖다 대입하면 자 이제 이미 문제를 알기 때문에 갖다 대입해 봅니다. V가 0일 때 그러면 A에다가 0 갖다 대입하고 B라고 한다면 B인데 그게 몇 볼트라고 했어요? 0볼트 그랬잖아요. 여기 0볼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0이니까 B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0이라는 게 결정됐죠? 그럼 이게 A만 결정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V가 X 이퀄 D일 때는 A에 뭐라고 대입하면 됩니까? X 대신에 D를 대입하고 D를 곱해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라고 했어요? V0라고 그랬어요. 0이 아니고 정신 좀 집중하세요. V0라고 그랬잖아요. V0. 100V 아까는 100V라고 할 수도 있고 V0라고 하면 그러면 뭘 구했습니까? A라는 값이 결정이 됐죠. 우리가 약속한 대로 A라는 값도 결정되고 B라는 값도 결정됐잖아요. B는 0이라고 결정됐고 A는 얼마라고 결정됐어요? A는 D분의 V0. 그러면 Vx라는 것이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D분의 V0 X이고 이 범위는 어디냐면 X는 0보다 크고 D보다 작은 이 범위에서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부를 말해야 되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D보다 작은 구간에서 이거 맞아요? 확인해 볼까요? X가 0일 때 얼마 나와요? 0V. X가 D일 때 얼마 나와요? V0 나오잖아요. 가운데서는요. X가 2분의 D일 때 얼마 나와요? 2분의 V0 나오지요. 아까 우리 100V 때 50V 나왔던 거. 그걸 맞는 거예요. 확실하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를 하면 다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라고요? 평균. 평균을 만족한다 그런 얘기예요. 선형을 만족한다 그런 얘기예요. 각방향으로 평균을 만족한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100V, 0V라면 가운데는 50V 분명하게. 이게 20V, 70V랑 가운데는 45V, 100V, 300V랑 가운데는 200V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을 지금 확인한 거예요. 이렇게 돼서 평균격철 내부의 전기 위치 에너지가 이렇게 된다. 근데 그 평균격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보라면? 그 평균격철을 뭐라고 부른다고? 축전기, 캐패시터, 컨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추적을 할 수가 있다. 이터레이션 메소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결국 dv 스퀘어 dx 스퀘어라는 것을 추적해 보면 이 중간 과정은 여러분이 확인하도록 하고요. 결국 이거란 말이에요. 1차원이라면 이게 무슨 의미라고요? 그 이게 얘기예요. V제 여기에서 가운데서의 값은 조갑하고 조갑해 뭐라고요? 평균 이런 의미. 평균 1차원적인 겁니다. 그러면 2차원적이라면요? 2차원적이라면 이렇게 가겠죠? 4평균 3차원적이라면요? 6평균. 이거 어디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거 광대한 우주에서도 적용할 수 있고요. 협소한 도체 내부, 도체가 아니라 반도체 내부. 반도체가 왜 그렇게 중요하죠? 반도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배우는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배우고 있나 지금? 여러분들은? 전기회로 이제 배웠고, 지난 학기에 배웠고, 이제 전자회로도 배울 테고, 뭐 이렇게 배워갈 거. 그 내부에서도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이 현상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어떻게 접목할 수가 있냐 하면 이렇게 접목을 합니다. 이그잼플 있는 거 여러분이 뭐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면 될 테고요. 자, 여기 보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문제를 잘 보세요. 자유공간 내에서 자유공간이라고 말하는 건 무슨 이유일까요? 유전율이 방향성이 없다. 그런 이유. 자유공간 내에서 Z=0 평면상에 각각 니은자 및 기읍자 모양의 단면적인 두 도체로 구성된 축전기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먹은 니은자 계산하기도 이렇게 니은자로 된 0V짜리가 있고 이게 접지가 됐다. 그리고 기역자로 된 100V짜리가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게 100V로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이게 축전기예요. 축전기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도체가 있으면 축전기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축전기의 넓이랑 이 축전기의 평행도체 넓이랑 이거 넓이 이거는 똑같은데 똑같은 것을 이렇게 구성하는 거하고 이렇게 구성하는 거하고 축전기의 용량은 어느 게 더 클까요? 위에 거예요, 밑에 거예요? 위에 거예요? 확실해요? 왜요? 좁아서, 그죠? 빠져나갈 데가 없어서. 이건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넓으면 넓을수록 축전기의 용량은 줄어드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챕터가 결국은 전기 용량을 배우는 거예요. 전기 용량을 얼마나 계산할 겁니까? 그러면 이놈이 멀어져요. 그래서 무한대로 사라져요. 그러면 축전기가 형성이 될까요? 형성이 안 될까요? 형성이 돼요. 그래서 그 대신에 전기 에너지는 얼마나 저장을 할까요? 무지집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꼭 평행도체가 가까이 있어서만 축전기 용량을 가지고 축전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도체가 있으면 이게 축전기 축전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도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도체가 어디 있어요? 전기회로에서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회로 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도선을 연결해야죠. 그럼 그 도선이 뭐예요? 축전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축전기가 있으면 결국 뭐예요? 축전기가 있으면 거기에 전기장의 세기 생성되고 그 전기장의 세기가 결국 뭐가 될까요? 전기 인터페어런스를 만들겠죠? 그죠? EMI라고 말하는 거. 그죠? 그게 그 직접 회로에서도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그거를 누가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정전기학을 제대로 배우고 정자기학을 제대로 배워야만 그거 해결할 수 있어요. 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것들의 어떤 예로서 100V짜리, 0V짜리로 구성된 축전기에 대해서 내부의 전기 위치 에너지를 이 반복법으로 이용하라 라고 했습니다. 100V예요. 내부의 위치점이 3x3, 5x5, 7x7 어느 게 더 정확해지는 걸까요? 3번이 제일 정확하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계략적인 데서부터 더 정확하게 계산하고 이러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 전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형성이 될 것이냐면 전기장의 세기 그려봐요. 그럼 전기장의 세기는 도체에서부터 항상 수직으로 나와요. 수직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기 수직으로 이렇게 나와서 여기 너무 그래. 수직으로 나와서 수직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전기장의 세기의 모습이에요. 여기 플러스로 하는데 여기 실제적으로 뭐가 있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자면 여러분 눈에 안 보이겠지만 마음 착하는 사람은 보이는데 여기 플러스 전화가 이렇게 보여요? 이제는 보이죠? 여기는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전화가 있는데 이건 플러스 전화에서부터 나와가지고 마이너스 전화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전기장의 세기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여튼 이런 모습이 있는데 결국은 그렇게 나오는 것에 그 등전이면을 계산하라 그러면 이게 등전이면인 거예요. 그 다음 등전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정도 되겠죠. 등전이면. 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이런 등전이면이 있고 이런 등전이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 등전이면과 전기장의 세기는 항상 수직이라는 거 변함이 없어요. 그게 전기장의 세기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V에 나타나는 그 내용이죠. 어쨌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여기가 0V고 여기가 100V라면 여기는 한 50V 될 때고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수치 해석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3x3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 정도 나눠서 그럼 여기에 전위가 어떻게 추적이 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는 0V 변함이 없어요. 여기 0V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 없습니다. 여기 0V 변함이 없어요. 이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0V, 0V고요. 여기는 100V고 여기도 100V고 여기도 100V고 여기도 100V고 여기도 100V고 여기도 100V예요. 자, 그럼 이제 계산해 갑니다. 여기가 몇 볼트 정도 될까요? 50V 맞아요? 봅시다. 50V. 그럼 50V는 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0V, 100V, 100V, 0V의 평균 50V. 변함이 없다. 근데 처음부터 50V 모르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10V부터 시작했다고 해도 이걸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한 10번 정도 되면 50분은 향이에요. 수렴물이에요. 그게 우리가 배우는 극한값이에요. 수렴값. 그러니까 여기를 다 10으로 이렇게 합시다. 10. 잘 모르니까. 그리고 프로그램 할 때는 대충 어떤 값으로 초기값을 이렇게 잡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걸 이제 업데이트 하는 겁니다. 어떻게 업데이트 하냐면 이거 정해졌잖아요. 이거 0이잖아요. 요거는 아직 잘 모르지만 요거 그대로 사용하면 여기 몇 볼트가 와야 됩니까? 그 다음에 120을 평균 내면 얼마예요? 이게 2차원이죠? 네? 2차원이니까 평균 내면요 30V 이렇게 수렴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죠. 여기 30V면 여기는요 이거 그냥 갑시다. 그럼 30대 쓰면 30, 100, 10, 10이면 얼마예요? 150 평균 내면요 35예요 37.5예요 37.5 그럼 다시 이거 37.5하고 이거하고 평균 낼 수 있죠. 그래서 한 5번만 이렇게 iteratively 반복적으로 계산하면 정확한 값을 얻는다 그 얘기예요. 할 수 있겠어요? 해보라고.
그러니까 결국 무슨 내용을 지금 확인하는 겁니까?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라플라시안 V다. 도체만 빼놓고, 도체는 왜 빼놨어요? 여기로 갈 거니까. 도체는 뭘로 사용한다고요? 바운더리 컨디션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을 시키는 거예요. 통합을 시키는데 그러기 전에 라플라스 방정식을 풀면 되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라고 해? 평균. 얼마나 쉬워요. 평균. 근데 평균이 거의 정확하게 우리가 그 수렴값으로 구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라플라스 방정식을 풀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이 이제는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쿨롱의 법칙 배웠고 가우스의 법칙 배웠고 이제 포텐셜을 도입해서 이렇게 배우는데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는 뭐 우리 고구마 속까지 들어가 갖고 뭐 이제는 칼빈슨 핵 잠수함 얘기도 했고 도체가 있는 곳에든 어디든지 가서 라플라스 방정식 풀어서 바운더리 컨디션을 대입해서 풀 수 있겠다가 이렇게 확언을 했고 이제 결국은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